파인만입니다. 이제 화요일 모든 수업이 끝나고 마무리하고 있다가 문득 오늘 오전에 두 분의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런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그런 수학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고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를 보시고 지금 여러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연락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상당히 학습 영역에서 특히 수학 과목을 상당히 이제 기피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이라는 부분을 어떤 어머님은 단순히 연산을 못하는 것 같아서 연산에 상당히 치중해서 오랜 시간을 허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학습 치료라는 것을 받아왔지만 아이한테 현실적으로 이 연산 이상의 것을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연산이라도 좀 하면 수학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연산마저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오래 누적이 돼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논리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과정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2, 3년을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자체가 거의 다 그 연산 훈련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틀을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문제를 좀 더 좀 찢어놓고 이렇게 내 맛대로 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더 나을까라는 것을 아이가 찾아가는 그러한 탐험 형태의 수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수학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의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가 또 분석하고 또 다시 통합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어떠한 수학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동적으로 듣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은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뭐 학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학습필요 선생님들 전부 다 이 아이는 이 개념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를 쉽게 알려주겠다 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게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이해를 했는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가르쳐준 선생님의 관점을 따라서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선생님은 자신이 그릴 줄 알기 때문에 그렸던 거지 아이가 직접 그려나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을 갖추게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확실히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거의 대부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하다가 좀 안 하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악순환이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특히 경계선 지능의 여학생들의 경우에 수학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기본적인 연산은 되는데 상당히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아이가 전혀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학에서의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결국은 단순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토대를 이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아웃라인을 잡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이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개념적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아이는 그냥 들었을 뿐이지 그게 왜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용어이고 단어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읽고 어떠한 개념을 적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항상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실패를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고 점점점 나는 실패하고 풀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마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동안의 학습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두 분의 어머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학교 공부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닥친 어려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이라든지 낮아지는 자존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지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아이가 문제 풀이를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서 따라가는 데만 급급한다 그러면 결국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지 않을 거라는 게 제 나름의 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에 있는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어찌됐든 이 수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복합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하려면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매달려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태도와 습관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이어져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루어져야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노력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이나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수학적인 어려움은 어찌됐든 아이가 근본적으로 인지적인 기능을 제대로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버퍼링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시간이 걸려도 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시간이 계속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저희 FI 프로그램에서 하는 중재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이가 하나하나씩 스스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FI 프로그램의 중재 방법이 다양한 그런 장애 아동들 중에서 그래도 학교 생활에 나름 규칙을 따르고
상당히 착한 그런 경계선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좀 더 학습적으로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전화로 FI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다면 진작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실패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 학교에서도 어떠한 대책도 없고 도움반에 가도 뚜렷한 방법이 없고 밖에 나와도 치료센터도 특별한 방법이 없고 현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제대로 중재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 페이스에 맞는 학습 능력을 갖추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죠. 많은 어머님들이 지능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5년 전에 뭐 70이었다. 몇 년 전에 뭐 80이었다, 90이었다. 그랬을 때 그래도 해온 게 있으니까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과연 이제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냐라는 게 과연 다시 현재 상황에서 지능 지수를 측정해서 보았을 때 검사해서 보았을 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참 동안 안 했는데 과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능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거, 올릴 수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이에 맞게끔 해야 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추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온 게 상당히 부실하다면 과연 그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4, 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예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떨어지고 있는 그 속도가 그 변화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더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더 둔화되지 않을 때까지 나름 막아야 되는 시점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속도를 줄여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다져나가서 좀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끄집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으로 치료센터를 다닌 부모님들은 거의 지금 아이한테서 상당히 모든 치료에 거부를 하고 회피하고 아예 치료센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반항적인 행동이 상당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만약에 학년이 고학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그 아이를 다시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동안 아이를 나름 화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이는 부모와 함께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나빠져서 아이가 다시는 학습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가 더 이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선에서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고 멈춰서 아이가 제대로 다시 학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중재자를 만나서
그에 맞춰서 부모가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제가 많은 부분을 아이에 개입을 해서 아이가 하나하나씩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잡아가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조금씩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치료사들은 많이 보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FI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부족한 인지적인 기능, 뭔가 손상되고 결핍된 인지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구지라고 하는 거. 이 도구지가 상당히 파워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골고루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온 도구지는 찾기 힘들다라는 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말하는 의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지적인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지는 FI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중재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엄마들도 쉽게 구하는 학습지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 그거 무한반복 시켰다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수학책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어설프게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기 힘든 분야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아이를 맡겨서 그 아이가 장기전으로 좀 견뎌내는 힘을 끝까지 버텨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접근해서 아이가 스스로 연필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시키고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치료사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배웠던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려고 접근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많은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수학은 내가 좀 해보지 하시지만, 저는 이제는 초등학교 수학 고학년의 수학은 어머님도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될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 문제의 형태도 표현 방법도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셨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더 아이가 학습에서 그 학습 영역 안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능력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장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배울 수 없느냐. 부모로서 멀리서 이렇게 인천까지 서울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 언제까지 초등 수학에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로서 좀 배워서 그것을 집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또 동영상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학년별로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한 1월쯤인가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수학 교실을 오픈하려고
오픈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앞당겨서 상반기에는 좀 주말을 이용해서 각 학년별로 하루나 이틀 정도로 해가지고 그 교과 영역을 어떻게 좀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강의하는 워크숍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그때가 되면 제 카페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배우시면 좋겠지만 항상 그것을 또 하나의 기술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이랑 이렇게 접근하면 수학이 참 재밌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러 오시면 수학 때문에 좌절하는 아이를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고 또 수학에 대한 나름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좀 색다른 방법으로 아이와 굳이 이런 많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더라도 수학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각 학년별로 워크숍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인데요. 저녁 식사 마시게 하시고 아이하고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행동을 하는데 항상 신경 쓰시고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